인생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나이를 먹는 순간부터 시계는 가속도를 붙인다. 젊음은 언제든 다시 오리라 착각하지만 한 번 떠난 날들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선택은 단순하다. 남의 기준에 묶여 남은 시간을 허비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삶의 방향타를 확실히 붙잡을 것인가? 정약용의 지혜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장 태도를 바꾸라는 도발이며 내 삶을 통째로 다시 디자인하라는 선언이다. 후회 없는 노년, 주름조차 품격이 되는 삶, 마지막 순간 미소로 떠나는 결말. 이 모든 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습관과 선택에서 결정된다. 지금 이 문장을 읽는 네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변화를 미룰 이유는 없다. 지금이 바로 내 인생을 새로 불태울 순간이다. 비교를 멈춰라. 그 순간부터 너의 시계는 비로소 너의 속도로 움직인다. 남의 성취를 거울 삼아 얼굴을 찌푸리며 하루를 탕진하지 마라. 남을 원망하는 입술은 결국 스스로를 가둔 감옥의 열쇠를 삼켜버린다. 과거를 향해 화살을 쏘는 대신 어제의 상처가 오늘의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승인하라. 부모라면 자식을 사랑하되 기대를 거래로 만들지 마라. 아이들의 내일에 너의 미련을 저당 잡히는 순간 너의 오늘은 공허해지고 그들의 오늘도 빚이 된다. 삶은 원망의 장부가 아니라 책임의 일기다. 지나간 날을 후회로 씻어내려 하지 말고 그 선택들 속에 깃든 배움을 통째로 끌어안아라. 운명을 체념으로 오해하지 마라. 운명을 받아들이는 일은 물러앉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선 자신의 무게를 끝까지 책임지는 일이다. 떠나야 할 때가 오면 부권력, 명예를 목에 걸린 장신구처럼 더듬지 말고 단호히 풀어 바람에 맡겨라.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길에 웃음 하나쯤은 챙겨갈 수 있어야 한다. 그 미소는 집착을 끝장낸 자만이 지을 수 있는 마지막 품격이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면 풍경이 바뀐다. 남과 겨룰 이유가 없다는 결단은 너를 즉시 자유인으로 만든다. 타인의 시선을 불태우듯 떼어내고 내면의 기준을 날카롭게 벼려라. 오늘의 나는 어제의 선택을 존중하고 내일의 나는 오늘의 책임을 찬찬히 감당한다. 비교 대신 성찰을, 원망 대신 감사를, 후회 대신 배움을 습관으로 새겨라. 그러면 삶의 마감조차 두렵지 않다. 마지막 순간에 충분히 살았다는 선언을 입술에 올릴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가볍고 정확한 마음으로 걸어라. 내 삶의 주도권은 남의 성공담이나 세간의 함성에 있지 않다. 네가 붙들 마음의 태도 그 한 가지에 있다. 부는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재물이 많아도 만족을 모르면 너는 이미 너의 소유물에 소유된 노예다. 더 큰 집, 더 비싼 차, 더 화려한 직함을 목표로 달리는 동안 욕망은 결승선을 옮겨놓고 너는 영원히 숨이 찬 채로 따라가게 된다. 진짜 부자는 가진 것의 총량이 아니라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내적 기준을 분명히 세운 사람이다. 충분의 기준이 없는 삶은 끝없는 결핍의 언어만 배우고 충분의 기준이 선 삶은 매일의 순간에서 감사를 발굴한다. 분수는 겁이 아니라 궤도다. 분수에 맞는 기쁨을 설계하는 순간 소비는 허세의 무대가 아니라 가치의 선택이 되고 물건은 나를 과시하는 장식이 아니라 내 시간을 넓히는 도구가 된다. 가난은 돈의 부족이 아니라 만족의 결핍에서 시작되고 부유는 소유의 다변화가 아니라 감사의 편향에서 자란다. 나는 더라는 습관 대신 이것으로도 라는 자각을 들이켜라. 그러면 같은 식탁이 잔치상이 되고 같은 하루가 성취로 번역된다. 재물은 쌓아두는 순간 무게가 되고 쓰임을 찾는 순간 날개가 된다. 내가 가진 것이 너를 무겁게 내리꽂는다면 그것은 자산이 아니라 짐이다. 반대로 가진 것이 너의 시간을 덜어주고 관계를 따뜻하게 하고 배움을 확장시킨다면 그 적은 돈조차 너를 부자로 만든다. 수입의 계단을 오르면서도 욕망의 속도를 낮추는 훈련을 하라. 타인의 소비 신호에 흔들리지 않는 감각, 광고보다 양심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습관, 비교가 아니라 효용으로 결정하는 의사결정 근육을 길러라. 결국 행복은 재화의 집적이 아니라 의미의 밀도에서 발생한다. 오늘 손에 쥔 것의 가치를 끝까지 사용하고 필요 없는 집착을 가차없이 비워내는 사람, 그가 바로 마음이 부유한 진짜 부자다. 인생은 시간을 벌어 모으는 저축이 아니라 흘러가는 강물 위에 배를 띄우는 항해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떠날 때는 순서도 예고도 없다.
몇 달 뒤는커녕 몇 분 후조차 담보되지 않는 것이 삶이다. 그러니 돌아오지 않는 어제를 가늠하며 미련을 키우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모든 기대를 저당 잡히지 마라. 과거는 배움으로만 남기고 미래는 준비로만 다루되 삶의 무게중심은 철저히 지금 여기에 둬라. 오늘 하루가 너의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자본이라고 선언하는 순간 시간은 흩어지는 모래가 아니라 집중이라는 칼날이 된다. 해야 할 일을 미루며 언젠가를 주문처럼 외우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으로 현재를 관통하라. 비교의 소음과 후회의 잔상, 허황한 기대의 해물을 걷어내면 눈앞에 한 시간이 선명해진다. 그 한 시간의 의미를 압축하는 사람이 결국 인생의 총합을 바꾼다. 얼굴의 주름을 서러워하지 마라. 그 주름은 낡음의 증거가 아니라 시간을 견딘 내력의 지도다. 젊음을 흉내내기보다 연륜의 품격을 보여라. 따뜻함과 지혜로 주변을 비추는 삶의 태도는 어떤 화장보다 오래간다. 흐르는 물처럼 떠가는 구름처럼 집착 없이 흐르되 책임있게 머물러라. 오늘을 정밀하게 살아낸 사람만이 내일을 우연이 아닌 결과로 맞이한다. 기억하라. 삶은 과거의 보상도 미래의 약속도 아니다. 네가 완전히 질 수 있는 유일한 단위는 지금 이 순간뿐이며 그 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너의 품격과 행복의 밀도를 결정한다. 지금 숨을 고르고 마음을 모아라. 그리고 이 한 시간을 너의 최고로 만들어라. 노년의 외로움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관리 대상이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다라고 한탄할 시간에 내가 먼저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 약속을 잡아라. 산에 함께 오를 동행, 저녁에 잔을 기울일 벗, 소소한 일상을 보고할 사람을 의도적으로 설계하라. 좋은 친구는 우연이 아니라 기준과 실천의 결과다. 기준은 단순하다. 첫째, 가까이 산다. 부르면 30분 안에 만날 수 있어야 일상이 연결된다. 둘째, 취향과 건강이 맞는다.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어야 동행이 지속된다. 셋째, 생활 여유가 비슷하다. 계산대 앞에서 매번 눈치를 보게 만드는 차이는 오래된 정을 갉아먹는다. 이 세 가지를 통과한 사람이라면 귀하게 붙들어라. 친구가 2명만 있어도 인생을 잘 살았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깊이 신뢰할 단짝 둘이면 인생의 고비마다 감정의 균형추가 생긴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밀도다. 생일과 결혼기념일 같은 큰 날만 챙기지 말고 월 1회 식사, 주 1회 통화, 분기 1회 소풍 같은 리듬을 만들어라. 그 리듬이 관계의 심장박동이다. 억지 침묵은 과감히 줄여라.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 가벼우면 맞는 사람, 무거우면 맞지 않는 사람이다. 예전 정이라는 말로 피곤을 합리화하지 마라. 빈말과 체면으로 유지되는 모임은 삶의 에너지를 누수시킨다. 반대로 함께 있으면 시시한 농담도 폭소로 변하고 고단한 하루도 경험담으로 승화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너의 사람이다. 외로움의 파도는 먼저 부르는 사람에게 약하다. 날씨가 좋으면 산을, 비가 오면 카페를, 몸이 무거우면 동네 한 바퀴를 제안하라. 만남의 허들을 낮추면 관계의 빈도가 오른다. 대화의 규칙도 정하라. 비교 금지, 뒷담화 금지, 과한 충고 금지. 대신 공감, 질문, 기록을 습관화하라. 친구의 말 한 줄을 받아 적고 다음 만남에 다시 꺼내라. 그때 말한 일은 잘 풀렸어 라는 한마디가 신뢰를 기하급수로 키운다. 취미를 공유하는 미니클럽 하나쯤은 만들어라. 걷기, 독서, 등산, 사진, 바둑 중 무엇이든 좋다. 결과보다 꾸준함이 목적임을 명시하라. 우리는 잘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계속하려고 모였다. 술자리도 도구로 써라. 의미 없는 과음을 끊고 한 잔의 온도를 관계의 온도로 맞추라. 계산은 돌려막지 말고 즉시 정리하라. 돈의 잔금은 정의 잔금을 건드린다. 휴대폰 주소록은 다이어트를 시켜라. 365일 연락 없는 이름 30개보다 30일마다 웃게 하는 이름 3개가 낫다. 위로와 격려는 즉시, 조언은 청할 때만, 비밀은 묻지 말고 맡기면 지켜라.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폭이 아니라 신뢰의 두께로 평가된다. 결국 잘 산 노년의 표지 하나는 이별의 기술이다. 만남이 줄어드는 친구에게는 고마움을, 남는 친구에게는 시간을, 새로 오는 친구에게는 기회를 주어라. 그렇게 내 곁에 웃음 둘, 의지 하나, 침묵 하나가 남는다면 너는 이미 외롭지 않다. 인생의 전환점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사건이 아니라 더 이상 남의 잣대로 살지 않겠다는 단호한 선언에서 시작된다.
지금부터 너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이 쌓는 계획이 아니라 과감히 덜어내는 용기다. 세상의 기준, 타인의 평가, 체면으로 유지해온 의무와 예의의 무게를 한 번에 털어내라. 네가 소중히 여긴다고 착각해온 것들, 과한 인간관계, 장식 같은 직함, 사용하지 않는 소유물, 억지로 맞춘 역할을 삶의 바깥으로 밀어내는 순간 시간과 에너지는 본질을 위해 재배치된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은 명함의 굵기나 통장의 자릿수가 아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기회, 하고 싶은 일을 해본 시간, 더 자주 웃으며 살지 못한 선택 같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할 수 있었던 일들이다. 그러니 미래의 후회를 선취해 지금 이 자리에서 삶의 설계를 갈아엎어라. 먼저 하루의 시간표를 가치 기준으로 재편하라. 일정이 아니라 의도를 적고 성과가 아니라 의미의 지표를 만든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은 지우고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일만 남겨라. 다음으로 하지 않을 목록을 작성해 습관처럼 거절하라. 불필요한 회합, 의례적 만남, 미련이 남아 붙들고 있던 과거의 프로젝트를 종료하라. 거절은 결례가 아니라 삶의 설계다. 관계의 포트폴리오도 새로 짜라. 감정의 빚을 늘리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나를 성장시키는 대화가 가능한 사람과의 시간을 두껍게 하라. 물건은 공간의 주인이 아니라 도구여야 한다. 집안의 사물들을 내 시간을 넓히는가 좁히는가라는 질문으로 걸러내고 보관이 아닌 순환을 기본값으로 삼아라. 돈의 사용처도 바꿔라. 과실을 위한 소비는 지워지고 경험, 건강, 배움, 관계의 온도를 높이는 지출만 남겨라. 직업과 역할의 정의 역시 업데이트해야 한다. 남들이 알만한 타이틀보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라. 타인의 인정은 언제나 변동성이 크다. 반면 내가 해결한 문제는 내 안에 축적되어 나를 증명한다. 매일 저녁 오늘 한 일 중 내 미래의 후회를 줄인 선택을 한 가지 기록하라. 그 작은 기록이 쌓이면 삶은 방향을 바꾼다. 행복은 대단한 결론이 아니라 초점의 이동에서 시작된다. 남의 무대에서 뛰던 발을 거두어 내가 고른 무대에서 내 호흡으로 선다. 이제부터는 좋아 보이는 삶이 아니라 잘 사라지는 하루를 반복해라. 결말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은 서사의 후반부에 배치된 이 전환에서 나온다.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시나리오를 갈아엎어라. 그리고 내가 선택한 본질만으로 남은 장면들을 가득 채워라. 행복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루틴에서 결정된다. 오늘 밤부터 바꿔라. 잠은 8시간, 낮잠은 15에서 20분 이내, 취침 2시간 전 스크린 오프, 알람은 단 하나만 두고 스누즈를 끊어라. 아침의 상쾌함이 하루의 성능을 좌우한다. 사랑은 마음이 아니라 메시지다. 배우자, 자녀, 가까운 지인에게 하루 한 번 오늘도 고마워, 너라서 든든해 같은 짧은 문장을 실제로 보내라. 표현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은 습관이다. 목표는 작고 명확하게 하루 30분 걷기, 일주일 1회 외식, 한 달 1회 성소나 문화공간 방문처럼 측정 가능한 규칙을 만들고 언젠가 대신 몇 시에 어디서로 박아두어라. 무리하지 않기는 체면이 아니라 기술이다. 누군가 과업을 얹으면 고맙습니다만 지금 제 페이스에선 어렵습니다. 대안은 날입니다로 정중히 되돌려라. 너의 속도를 지키는 것이 장기 체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선물은 사치가 아니라 동기부여의 스위치다. 일을 마친 날엔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 좋아하는 커피, 한 권의 전자책, 조용한 산책을 즉시 지급하고 누군가에게는 이유 없는 소소한 선물을 건네라. 돌고 돌아 관계의 온도를 올린다. 너그러움은 경계와 쌍으로 간다.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되 해결사 역할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시간, 정서, 경제의 한도를 미리 정해라. 오늘은 20분까지만 듣자. 이 문제는 전문가 상담을 권한다 같은 문장으로 내 삶을 보호하라. 놀이는 사치가 아니라 유지보수다. 특히 배우자와의 놀이를 스케줄에 넣어라. 함께 걷기, 보드게임, 합동 취미, 소규모 여행 중 무엇이든 좋다. 웃음의 빈도는 관계의 건강검진표다. 덧붙여 오늘 당장 실행할 단일 루틴을 설계하라. 기상 직후 물 한 잔, 창문 열고 깊은 호흡 10회, 10분 스트레칭, 사랑 한 문장 발송, 저녁 식사 전 30분 걷기, 취침 2시간 전 스크린 오프, 자기 전 감사 3줄. 이 7가지의 뼈대, 충분한 수면, 사랑의 표현, 작은 목표,
과부하 방지, 선물의 기술, 경계 있는 너그러움, 의도적인 놀이를 하루의 자동화로 만들면 노후의 행복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결과로 앞당겨진다. 80은 먼 미래가 아니라 예고 없는 방문자다. 오늘은 멀쩡하다가 내일은 리모컨조차 손에 꽉 쥐기 어려운 순간이 온다. 70대와 80대는 전혀 다른 대륙이다. 회복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컨디션은 하루 사이에 널뛰고 작은 감기도 큰 파도를 일으킨다. 이 시기에 뒤늦은 후회는 약이 아니다. 그러니 경고를 지금 받아들여라. 노년의 진짜 적은 병명이 아니라 기능 상실이다. 걷는 속도가 줄고 손아귀 힘이 약해지고 갑작스런 체중 감소와 만성 피로, 활동량 감소가 한 줄로 연결되면 그것이 노쇠의 연쇄다.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다. 쓰러짐은 노년의 교통사고다. 집안의 문턱과 미끄러운 욕실 바닥, 어두운 복도, 느슨한 전선 하나가 삶의 독립성을 통째로 빼앗는다. 지금 당장 집을 노년형으로 재설계하라. 현관과 욕실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조명을 밝히고 가구는 동선에서 치워라. 침대는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게, 자주 쓰는 물건은 허리 높이에, 사다리는 금지다. 약은 줄이고 목록은 단순화하라. 중복 처방과 부작용은 80 이후의 그림자다. 담당 의사 약사와 약 포트를 표준화하고 복용 시간표를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라. 눈과 귀는 균형 감각과 사고 예방의 핵심이다. 보청기와 안경을 아까워하지 말고 정기 검진을 루틴으로 넣어라. 식사는 칼로리가 아니라 기능 회복의 연료다. 단백질과 수분은 거동 능력의 보험이다. 근육은 약이 아니라 장기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삶 전체가 무너진다. 그러나 이 문장은 경고이지 운동 처방이 아니다. 처방은 다음 장에서 다룰 것이다. 여기서는 현실을 직시하라. 외출 반경이 줄어드는 순간 마음의 반경도 함께 줄어든다. 고립은 기억을 흐리게 하고 우울은 몸을 더 무겁게 한다. 그러니 사회적 연결을 미리 구조화하라. 동네 복지관, 체력 단련실, 성당, 교회, 사찰, 작은 모임 하나씩을 지도에 찍고 주간, 월간 리듬을 정해라. 돌봄 시나리오도 준비하라. 플랜 A, 플랜 B, 배우자와 상호 돌봄, 플랜 C, 자녀 전문 돌봄 요양로 비용 공간 역할을 문서화하고 가족과 합의하라. 의료 의사결정 문서, 사전 연명 의료 양서, 의료 대리인 지명을 미리 작성하라. 재정은 남겨줄 것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게 하는 완충 장치다. 현금 흐름을 안정화하고 거액 일시 지출 대신 월 단위 지출로 쪼개라. 집착의 유산을 남기지 말고 관리 가능한 형태로 바꿔라. 디지털 유산과 비밀번호, 자동이체와 각종 구독은 목록화해 신뢰할 사람에게 열쇠를 맡겨라. 의사, 약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노년팀을 지정하고 연락망을 한 장으로 요약해 냉장고에 붙여라. 하루 에너지의 골든타임을 파악해 중요한 일을 그 시간에 배치하고 피로가 밀려오면 즉시 눕지 말고 먼저 앉아라. 그래도 버텨야지는 미덕이 아니라 사고의 전조다. 80 이후의 삶은 의지의 근육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시스템이 필요하다. 집, 몸, 돈, 사람, 문서라는 5축을 오늘부터 체계로 바꿔라. 이 준비가 없으면 노년은 수동적 생존이 되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마지막까지 자율적 삶이 된다. 기억하라. 오래 사는 것보다 스스로 선택하며 사는 시간이 더 귀하다. 경고는 두렵게 하려는 말이 아니다. 마지막 장을 품위 있게 완성하려는 자에게 건네는 안내문이다. 지금 바꾸면 80의 파도는 덮치지 못한다. 지금 준비하면 80의 하루도 내가 연출한다. 행복한 노후를 결정짓는 7축을 지금부터 시스템으로 박아 넣어라. 비교하지 않기. 아침에 뉴스, SNS 15분 제한. 타인의 소유나 성과가 대화에 등장하면 즉시 내 기준은 충분, 간소, 지속이라는 문장으로 전환하고 월 1회 비교 다이어트 주간을 지정해 모임, 구매, 스크롤을 모두 최소화한다. 일기에는 남과의 차이가 아니라 오늘의 선택 한 가지와 배운 점 한 줄만 기록한다. 저축과 검소. 생활비는 필수 50%, 선택 30%, 저축 20%로 시작하되 필수비에서 주거, 이동, 통신, 세대 고정비를 우선 깎아라. 구독은 3개월 미사용 시 즉시 해지, 가전의류는 교체 아닌 수리 원칙, 선물은 가격이 아니라 사용 빈도로 결정한다. 현금 흐름표를 달 1회 점검하고 지출의 30%를 건강, 배움, 관계로 이어마크하여 과시성 소비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라. 자녀 집착 끊기. 지원은 원칙과 한도를 먼저 정한다.
교육료 등 목적형 월 정액 지원 기한 명시, 일시 목돈 보증 명의 대여는 금지, 상속은 기대가 아닌 문서로 다루고 살아있는 동안의 자립이 최우선임을 가족회의에서 선언한다. 사랑은 통제나 대리 결정이 아니라 경계와 신뢰라는 문장을 부모 자녀가 함께 서명해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라. 혼자 잘 지내는 법. 하루 1혼밥, 주 1혼 산책, 월 1혼 여행을 기본 루틴으로 두고 동네 기반의 느슨한 연결망을 3곳 이상 확보한다. 도서관 프로그램, 복지관 체력실, 단골 카페. 깊은 비밀은 공유하지 않아도 된다. 인사는 즉시, 부탁은 명확히, 거절은 짧게. 집에서는 혼자 노는 기술 3종을 상시 가동한다. 정리 기록, 소리 내어 읽기. 외로움이 밀려올 때의 SOS 카드도 준비한다. 10분 호흡, 3명 안부 메시지, 동네 한 바퀴. 체력과 건강 유지, 다리는 이동권, 근육은 독립권이다. 하루 7,000사 8,000보 걷기, 주 3회 앉았다 일어서기 30회, 계단 오르내리기 10분, 스쿼트, 브릭, 카프레이즈 각 3세트, 주 균형, 유연성, 한발 서기 30초 첨, 햄스트링, 가슴, 엉덩이 스트레칭. 단백질은 체중 1kg당 1.0에서 1.2g, 수분은 1.5ml. 해가 진 뒤 과식 과음을 끊는다. 소나기 흰 목표치를 세워라. 남 30kg 기준과 종아리 둘레 링 테스트로 매달 체크한다. 바른 자세, 벽 테스트로 귀, 어깨, 엉덩이, 발 뒤꿈치를 일직선에 맞추고 턱을 살짝 당겨 목의 만곡을 회복한다. 앉을 때는 엉덩이를 등받이에 밀착, 무릎은 90도, 발은 완전 접지, 화면은 눈높이. 스마트폰은 가슴 위, 15분마다 자세 리셋, 가슴 펴기 10초, 견갑 수축 10회, 목 신전 5회. 장시간 보행 전에는 둔근 활성 루틴, 클랩 몬스터 워크를 2분만 돌려라. 본질 20%만 붙잡기. 내 삶의 결과 80%를 만드는 상위 20%를 목록화한다. 사람 3명, 활동 3개, 장소 곳. 그 외에 80%는 과감히 잊어도 된다. 하지 않을 일 10개를 글로 박제하고 매주 한 가지를 실제로 제거한다. 하루 계획표에는 오직 본질 3항목만 굵게 표시하고 밤에는 오늘의 20%의 시간과 돈을 썼는가만 점검한다. 이렇게 7축을 습관, 장치, 문장으로 고정하면 노후의 품질은 운의 영역에서 벗어나 내가 설계하는 결과가 된다. 인생 후반의 미션은 단 하나. 타인의 눈에서 나의 눈으로 통제권을 회수하는 것이다. 사회가 붙여준 직함, 연봉, 집 크기, 팔로워 수를 나의 정체성에서 떼어내고 나는 무엇을 해결했고 어떤 약속을 지켰으며 어떤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었는가로 나를 다시 소개하라. 자유는 방임이 아니라 경계의 다른 이름이다. 싫은 일에 아니오를 말할 권리, 좋은 일에도 지금은 아니오를 말할 용기, 남의 속도가 아니라 나의 호흡으로 선택할 권리를 되찾아라. 평판의 소음은 스스로 볼륨을 내릴 수 있다. 오늘부터 비교를 담은 대화를 끊고 인정 욕구가 고개를 들면 내 기준은 의미, 정직, 지속이라는 한 문장으로 마음의 방향을 재설정하라. 용서는 약자가 택하는 양보가 아니라 감정의 체납금을 청산하는 결단이다. 타인에 대한 분노를 오래 쥐고 있으면 그 무게는 결국 나의 관절부터 상하게 한다. 용서의 기술은 구체적이다. 사건을 사실 위주로 적고 그때의 감정을 정확한 단어로 이름 붙이고 내가 충족받지 못한 욕구를 확인한 뒤 앞으로 지킬 경계를 한 문장으로 선언하고 반복을 막을 행동 약속을 달아라. 그때 당신의 말에 상처받았다가 아니라 그 말로 나는 존중받지 못했다 느꼈다. 다음엔 이런 방식으로 대화하자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중요한 점, 용서와 화해는 별개다. 용서는 내 마음의 평온을 위한 내부 결정이고 화해는 상대와 맺는 새로운 계약이다. 평온을 얻었으니 관계를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스스로를 풀어주어라.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는 더 치열해야 한다. 실패를 무능의 증거로 기록하지 말고 수업료로 회계 처리하라. 같은 실수는 3번까지 허용하되 3번째 이후에는 의지 탓을 끝내고 시스템을 바꿔라. 환경을 바꾸고 절차를 줄이고 알림과 체크리스트로 재발을 봉쇄하라. 내면의 비평가를 해고하지 말고 직책을 바꿔 코치로 임명하라. 왜 또 실패했니? 대신 다음 시도에서 한 가지만 바꾼다면으로 질문의 품질을 올려라. 사과도 품격의 문제다. 변명 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 행동이 상대에게 미친 영향을 짚고 책임을 명시하고 수정 계획을 제시한 뒤
이 방식이 괜찮은지 확인해 달라고 검증을 요청하라. 그 5문장이 신뢰를 재건한다. 여유는 허세를 걷어낸 가벼움에서 나온다. 스스로를 과장하지 말고 오늘의 작은 허점을 농담으로 소화하라. 타인의 비수 같은 말이 들어오려 할 때는 마음의 문턱을 높여 그건 당신의 해석이라 속으로 중얼거리고 지나가라. 과거의 나를 향한 미련은 사진첩에만 보관하고 현재의 나에게는 충성하라. 남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줬지 말고 나에게 솔직하고 충실한 시간을 늘려라. 남자답게 여자답게의 낡은 틀을 벗고 나답게라는 단 하나의 틀만 남겨라. 자유는 결국 선택의 빈도에서 측정된다. 하루에 몇 번이나 나의 기준으로 선택했고 몇 번이나 타인의 시선 때문에 휘었는지 스스로 점검하라. 저녁마다 오늘 지킨 경계 하나, 오늘 건넨 용서 하나, 오늘 내게 베푼 친절 하나를 적어라. 그 기록이 쌓이면 평판은 영향력으로, 자책은 성장으로, 관계의 긴장은 존중으로 바뀐다. 이렇게 자유와 용서를 생활 기술로 굳히는 순간 너는 드디어 타협이 아닌 선택으로 하루를 산다. 그리고 그 선택의 일관성이 너의 늦은 품격을 완성한다. 행복은 내일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대한 능동적 태도다. 머릿속에서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끝없이 해부하다가 정작 눈앞에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의 바람, 곁에 사람을 놓치지 마라. 강물이 바다로 흐르듯 시간은 흘러가고 우리는 매일 우리의 종착지 쪽으로 한 걸음씩 전진한다. 그러니 오늘을 삶의 최전선으로 삼아라. 몸을 먼저 깨우면 마음이 따라온다. 가볍게 걷고 숨을 고르면 심장은 리듬을 찾고 체온은 오르며 작은 성취가 뇌에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가 곧 지금도 좋다는 감각이다.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기술이다. 거창한 사건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의 3가지, 숨 쉬는 몸, 나를 불러주는 이름, 저녁빛에 반짝이는 공기를 속으로 또렷이 호명하라. 고통이 올 때 회피 대신 의미를 부여하라. 아픔은 삶을 무너뜨리려 오지 않는다. 너를 다시 짜맞추라고, 필요 없는 것을 덜어내라고, 정말 중요한 것을 앞줄로 세우라고 신호한다. 타인의 잣대를 반납하고 나의 기준으로 하루를 마감하라. 오늘 나는 무엇을 선택했고 누구와 웃었으며 어떤 장면을 마음에 저장했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으로 하루를 닫아라. 사진처럼 선명한 이 작은 단위들이 모여 마지막 장의 분위기를 결정한다. 끝은 준비하는 자에게만 품위를 허락한다. 떠날 때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붙잡을 게 없는 오늘을 끝까지 살면 된다. 남겨둘 이름 대신 남겨둘 표정을 고민하라. 부권력 명예는 문턱에서 모두 벗겨지고 결국 사람들은 너의 온기와 약속과 웃음을 기억한다. 어제 세상을 떠난 이들이 간절히 원했던 바로 그 오늘을 너는 지금 살고 있다. 그러니 망설임의 그늘에서 한 발 나와 빛으로 서라. 딱 1시간만 온전히 집중하고 딱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딱 한 장면을 마음에 새겨라. 그렇게 오늘을 완성하는 사람만이 내일을 선물처럼 받는다. 인생은 거대한 서사가 아니다. 숨과 걸음과 눈빛이 이어붙인 현재의 연속이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힐 문장은 이미 시작되었다. 충분히 사랑했고 끝까지 내 걸음을 걸었다. 이제 미소를 준비하라. 이제 당신은 들었다. 정약용의 지혜는 단순히 과거의 성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을 관통하는 날카로운 나침반이다. 비교를 버리고 집착을 끊고 오늘 이 순간을 꽉 쥐는 것. 그것이야말로 후회 없는 노년과 당당한 인생의 비밀이다. 지혜는 먼 곳에 있지 않다. 당신의 마음과 행동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께 감사드린다. 이 메시지가 당신 삶의 좌표를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더 깊고 강렬한 통찰을 원한다면 지혜의 지도를 구독하고 좋아요로 응답해달라. 우리는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흔들고 깨우고 새롭게 설계할 지혜를 계속 나눌 것이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오늘 바로 지금 지혜롭게 살아가라.